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빨리 갈 거예요. 거기 보기에는 4조 끝났지요. 그럼 4조는 대충 외웠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춘다든지 약을 계획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응체계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충 들어갔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5조 보세요. 5조 보게 되면 5페이지에 지금 5조 보게 되면 의료인 책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무지요. 권리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6조를 보게 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의무는 남한테 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권리도 있지요. 내가 어떤 질병에 어느 병원에서 누가 환자가 있었다. 이걸 알 권리가 있지요. 그럼 나라한테 이거를 공개하시오.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료인 책무와 권리는 의료법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의 책무, 일명 의무지요. 권리 또 내가 도리가 있다 이 소리. 이거는 첫 번째 1항에 의료법은 이제 아닐 거예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 쉽게 말하면 병원의 원장 이런 사람들이죠. 의료인은 아까 의사, 그 다음에 뭐 간호사 이런 거 쭉 할 거다 이 소리죠. 이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감염병 환자는 만약에 열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걸 환자들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제 저녁은 어땠는데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끊어보시고요.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이것은 권리예요? 의무예요? 권리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병원장이 내가 원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2015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나라에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의무예요.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병원에 환자가 안 온단 말이에요. 다른 환자들이 옮길까 봐서 안 오면 우리는 병원에 피해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럼 이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피해받은 보상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걸 내가 의무도 있지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권리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권리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옮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웃기는 거지. 우리나라는 치료병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메르스 하니까 우리 병원에 오지 마시오. 격리시키지 마시오. 왜 그러냐? 국가에서 감염병 지정을 이제 할 건데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를 갖다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다른 환자가 안 오지요. 안 오니까 서로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병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든 국립 무슨 병원에다 다 갖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더라 이 소리죠.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보건행정을 안 배우니까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의료 공급을 다 누가 해요? 국가에서 해요? 민간이에요? 정책은 국가에서 하지만 정책은 국가에서 만들지만 의료 공급 쉽게 말해 우리나라 병원들이 다 국가 병원이에요? 아니면 민간 병원이에요? 민간이죠. 그래서 약 90%, 89%, 88.8% 약 90%가 민간이 의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영국처럼 뭐가 되는 거냐면 국가가 다 소유해야지만이 이게 잘 돌아가는데 그렇다 이 소리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항 보세요. 이 항에 의료인 이제 의료 및 의료기관장 하면 의료기관장은 쉽게 원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읽을 거예요. 의료인은 중간에 보세요.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를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병원에 지금 갖다 격리시키자.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한다고 어떤 법적으로 그 의사나 원장을 갖다 가둘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협조해야 된다 이랬지 징역 살린다 이런 말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은 어딜 통과돼야 되는 거냐 하면 매일 뉴스 들어보라 그랬지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빽 있고 능력 있고 아는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저 무지한 노숙자예요. 아주 권력 있고 빽 있는 놈들이에요. 이럴 땐 놈들에도 빽 있는 놈들이에요. 가장 세금도 탈락을 이루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정부기관의 그 높은 장관 이런 애들이죠. 지난번에 어느 장관이야? 장관이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한테 4억을 나 엄마 차용증 쓰고 빌렸어. 상속세 낸다고.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엄마한테 부모한테 받은 걸 4학년짜리가 무슨 중소기업 장관 그 딸내미가 그랬다며. 그 난리쳤잖아요. 까먹어서 사람들이 그치. 그 청문회 할 때 그랬잖아요. 4억인가 몇 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꿨어. 걔 4학년짜리가. 그걸 말이 돼요? 껐대. 그 차용증이 있대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지들이 잘한 거지. 그따위 소리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보게 되면 수식할 때 청문할 때 세금 안 낸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국회의원들.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거. 그다음에 여기서 빼기는 의사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에 있잖아요. 빠져나갈 거면 충분하지. 우리 서민들은 세금 내라면 얼른 갖다 내죠. 세금 안 내고 이러는 것들이 큰 기업하거나 이런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다 윗사람들이 만들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 다 있다 이 소리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이랬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3항 보세요. 의료인, 의료기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 그 다음에 역학, 조사 이런 거를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협조해서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갔다 경로가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조 보세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국민은 격리 치료 등을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치료받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 다녀요. 그럼 직장 다니는데 나를 갖다 격리시켰어요. 그럼 회사에서 이거를 나한테 돈을 받는다. 내가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월급을 깎는다 그러면 이 깎은 만큼 누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안 해주면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겠죠. 그따위 소리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비 같은 것도 다 누가 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격리시켰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항은 감염병 환자 발생, 감염병 예방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대응 방법에 대한 알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는 무슨 유행병가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정보를 알아서 그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2015년에 난리 쳤던 것이 그거를 공개를 빨리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의심 않고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누가 종갓집에 할머니 아프면 다 오지요. 무슨 경사 났어. 경사 나가지고 종갓집 할머니가 아프면 병문안 가잖아요. 경사처럼. 몇십 명이 다 가죠.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모이면 50명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종갓집에 다 오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렇게 확산이 됐다 했었죠. 그래서 바꿨잖아요. 2017년부터 아직 완전히 다 바꾼 건 아니에요. 2017년 2월부터 우리는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의료기관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병원급 이상의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료보험법을 의료직은 하잖아요. 그럴 때 간호는 하지만 아직까지 간병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간병 서비스가 들어가지만 선택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런 병원만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공단에서 우리한테 요양급여 있죠? 요양급여 의외 되잖아요. 요양급여 잘 나요. 간호해주고 간병은 안 해줘요. 예방해주고 진료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간호는 아니에요. 간호는 들어가는데 간병은 아니에요. 그럼 간병은 어디에 있느냐? 대전이 낫다 그랬었죠. 산재 있죠. 산재는 간호반병 해줘요. 내가 일하다 다치면 이 등 다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 등 달리다가 여기 이렇게 하다가 팔을 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오래 간다 그러면 간호도 해주고 간호사들 해주죠. 그 다음에 간병. 요즘은 한둘이기 때문에 핵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누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 없지요. 그런 간병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이 산재보호법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나중에 다 할 것이고 그럼 보자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개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동그라미 두 번째 끝에 보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럼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돼서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어디 질병관리본부 들어가면 어느 병원이 어떤 거 있다는 거 쭉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세요.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그들 그때 진단,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부담하는 것은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저가면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내가 감염병, 이걸 쉽게 말하면 전염병으로 해서 국가에서 격리시켰다면 이 질병에 대한 치료는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요. 근데 격리 중에 당뇨가 악화돼서 당뇨에 대한 어떤 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건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격리시킨 그 질병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그거가 아니고 내 스스로 있는 질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그럼 고혈압 약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격리시킬 때 내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이런 것들 나중에 할 거라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국민은
그 다음에 예방관리에 관한 국가가 하는 거를 협조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2015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메르스가 돌 때 내가 삼성의료원이라고 갔을 때 거기 갔든 환자를 갔든 병문을 갔든 다 균이 아직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니까 막 쉽게 말하면 싸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 있으라 그랬더니 저쪽에 어디더라? 용산에 있는 아줌마가 성남에 있는 아줌마가 어디까지 갔어요? 골프 치러 저 김천으로 갔지요. 김천으로 가니까 뭐 한 거예요? 삥삥 하면서 경찰차가 끌고 갔지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지 아무튼 끌고 왔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하는 거예요. 경찰까지 동원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따 보나겠지만 방역 조치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다 협조하라는 거예요. 국민이면 국민의 도리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7조 보세요. 7조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지요. 7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이죠.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부시해주시고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세운다고요? 5년 단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상 기본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시도지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몇 년 단위로 한다고? 5년 단위다 이 소리죠. 지금 줄치면서 중요표시하면서도요. 중요표시하는 건 중요표시하세요. 중요표시한 거는 낯뜬 거고 날만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시라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파악됐죠?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왔다 해서 그리고 따라서 하시라고. 동영상도 마찬가지 따라서 하셔요. 안 본다고 그냥 자면서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몇 년 단위? 5년 단위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 항 보세요.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요.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 소리죠. 1호부터 몇 호까지냐 그러면 6호까지 묶어서 중요표시해 두시고. 그런데 아까 국가가 하는 일보다는 적네. 1호부터 6호까지니까 이건 외울 수 있겠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자고. 그리고 1호, 2호가 눈에 안 띄면요. 1호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잘 들어오더라고. 몰라.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동그라미면 본인들이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깨끗하게 보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막 지저분하게 보는 학생이 있는데 작년에 그 봤던 학생들 보게 되면 지저분하게 보는 학생들이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가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깨끗하게 보는 학생들이 성적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취향이 다 틀린데 내가 한번 치면서 각인을 하는 거죠. 내 얘기가. 그래서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에드거 데일 학자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런 것 같아. 거기서 배우죠? 에드거 데일 배우잖아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서울에 놨던 거잖아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원형으로 해서 에드거 데일이 뭐가 가장 효과가 좋다? 실제 경험.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이 어떤 거다? 말. 근데 말은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글을 몰라도 떠들 수가 있죠. 근데 장점이 있어요. 있지만 단점은 어떤 거예요? 효과가 가장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나 하죠. 감염병 예방법 저 사람이 떨어뜨리네. 예방 기본 계획은 복지부 장관 5년. 그럼 들려요? 똑같으면 안 들리죠? 강약을 주지요. 이게 그래서 교육학자 에드거 데일이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말은 장점이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글을 몰라도 전달할 수 있지만 효과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강약을 이용하라는 게 차트 이용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쓰면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약이 있죠. 기본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 5년 이러진 않죠.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누구를 썼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법은 한 번 듣고 나서도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럼 드라이 같은 거 할 땐 소리가 안 들리지만 이렇게 얼굴에 뭐 조금 바르고 이렇게 이럴 때 틀어놓고 그리고 참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지 마세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어폰은 난청을 수가 있고 가뜩이나 내 소리가 커가지고 난청을 수 있고 귀에다 하면요 열이 나서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서는 이어폰을 끼지만 집에서는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귀에다 꼽을 때는요 이 귀도 어느 선이 있다고 포화가 된다고.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듣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정독하고 나서 스피커폰을 들으면 엄마한테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또 공부하면 잠도 잘 오잖아요. 불안하면 잠이 안 오니까 틀어놓고 엄마한테 꺼달라 그러면 엄마 그거 안 해주겠어요? 계모 아니다 하면 해주지요. 계모도 요즘은 해줘. 왜 그러냐면 애가 공부한다는데 그걸 안 해주겠냐고 해준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험 임박했을 때 법규는 학교에서 내가 가르쳐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애는 일주일 전에 진도를 끝내주는 게 좋다 그러고 어떤 애는 내일 시험 보면 오늘 해달라 그래. 그게 뭐냐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바로 읊어주면 효과가 또 있거든요.
법규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듣고 나서도 나중에 정리할 때도 그냥 들어요. 속도 내가지고 막 들리면 들린다니까 내 귀는 듣는단 말이에요. 딴짓을 하더라도. 그따위 소리죠. 보자고. 그럼 이것이 5년 계획 중요 표시하고 첫 번째 1호. 첫 번째 어떤 거예요?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기본 목표 축진이죠. 그럼 이것이 아까 거기 4페이지에는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접지 말고 이렇게 놓고 보세요. 그래야지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야지 시각적 효과가 있지요. 나중에 찍어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접지 말고 이렇게 놓지 말고. 그러면 이것이 기본 목표 추진 방향은 어떤 얘기예요? 기본 계획이 들어가니까 기본 목표 추진이죠. 한다는 소리죠.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은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 세울 때 내용이다 이 소리죠.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추진 방향이죠. 사업계획 추진 방향도 어떤 얘기예요?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에 관한 기본 목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 연결시켜 2080 어디까지 할 것인가? 수명을 연장시킨다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돈과 많이 관련하지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1호, 2호 반드시 오시고 4호는 통계를 하지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는 감염병 통계 정보에 관련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통계치가 아까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 우리 그 트렌드가 틀리죠. 옛날에는 급성이 많은데 지금 뭐가 많아요? 만성이 많지요. 이런 통계치, 특히 중요해 주셔지고 통계 및 정보 같은 걸 방안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1호, 2호, 4호 반드시 오시고 그 다음에 3호 보세요.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죠. 전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죠. 3호에. 그 다음에 3호 2 보세요.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화. 그럼 종별이라는 건 의료법에 가서 있겠지요. 종합병원은 어떤 것이고 의원은 어떤 것이고 병원은 몇 병상 지금부터 외워요. 병원은 몇 병상? 30병상 이상. 그 다음에 종합병원 몇 병상? 100병상. 그 다음에 100에서 300병상까지는 뭐뭘 하는 거예요?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역마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돼? 영상과, 마취과, 그 다음에 진단과. 그 다음 진단과 이꼴 병리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개 초과예요? 300개 이상이에요? 뭐예요? 안 배웠으니까. 초과예요. 초과는 301개부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300개 이상은 300개 이상부터고 300도 들어가지만 초과나 미만은 이거 공정보건 통계하잖아요. 초과 미만은 기준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 초과란 건 301개부터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60점 이상 일어나라. 그러면 60점도 빵떡 얻어먹어요. 60점 초과 일어나라. 빵떡 하나 주게 하면 6점 먹다 못 먹다 못 먹어요. 61점부터 먹으니까 침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점 이하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그럼 60점도 두드려 맞아요. 그쵸? 근데 60점 미만 일어나라. 두드려 패게. 60점 안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는 거라면 금방 생각되죠. 두드려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초과 미만이 우리가 의료법에 나올 건데 이거예요. 그럼 의료법까지 해야지만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종합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빼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별, 종별 그러니까 병원, 종합병원 이런 거 별,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있다는 거죠. 5에 보세요. 감염병 관련 정보에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환자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것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조 보세요. 8조는 거기 감염병 긴 것들은 끊어가면서 해보세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죠. 이런 거 감염병 이렇게 끊어보시고 감염병 관리 끊고 사업 지원기구 본인 나름대로 알아서 암기하는 방법부터 터득하라는 거죠. 그럼 감염병 관리 지원기구 운영이죠. 첫 번째 1항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올 텐데 누구누구를 합쳐서 시도지사라 그런다고요? 특별시장. 서울시는 특별시지요. 특별시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시장. 서울시 특별시장이죠. 그 다음에 인구가 특별시보다 작지만 시보다 큰 거 뭐 붙여요? 무슨 광역시 있죠.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이걸 줄여서 어떤 말을 쓰는 거냐면 시도지사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그럼 이제 시험에 만약에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뭐를 갖다가 한대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를 둘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2항 보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우리가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 운영할 때 시행령,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1조 2에 있어요. 시행령 1조 2에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지요. 대통령령이니까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에 있다. 공중보건학에서 의료직에 이게 놨던 것 같아.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공중보건에, 여기는 당연히 알 것이고, 공중보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법에서 시행규칙과 관계된 것이냐, 법과 관계된 것이냐, 어떤 거예요?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다 이 소리죠. 경기도에서 났던 것 같아 그게. 그러면 이제 1조 2를 보자고요. 1조 2를 한번 열어보시자고. 1조 2가 몇 페이지? 34페이지 있지요. 다음엔 포스트잇 가지고 오세요. 1조 2 보자고. 1조 2를 볼 건데 1조 2 보기 전에 처음이니까 1조도 볼 거예요. 1조. 그리고 내가 거기 써놨지요. 감염병 예방법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현재 2018년 1월 궁금하면 복지부에다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라 이 소리죠. 이거 다 쓴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까지 반영됐다는 것은 우리는 5월에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6월에 보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어요. 만약에 또 틀린 것이 있다 그러면 간혹가다 그런 게 있다. 삐딱이를 붙여놓은 것이 그거다 이 소리죠. 1조 보자고. 1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이죠. 위임된 사항과 그러니까 아까 법에서 설명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뜻이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일명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목적이다 이 소리죠. 그쵸? 목적이고 1조 2 보세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보세요. 그러면 1항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보건복지부에 아까 중앙 감염병 사업 지원기구를 두는 거죠. 두고 그러면 이제 둘 수 있다니까 둔다는 거지요. 둘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는 중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중앙정부라는 게 보건복지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 사업 지원기구 그 다음에 다음 줄 시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감염병 사업 지원기구를 둔다는 거죠. 줄이면 보건복지부에는 중앙감염병 사업 지원기구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감염병 사업 지원기구를 둔다는 거죠.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 다 안 읽고 줄 치는 것만 보고 앞뒤를 조금씩 보잖아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이해가 안 가면 정독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한번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간다면 줄친 거 만들고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2항은 중앙감염병 사업 지원기구의 구성원은 다음 것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는 거죠. 1호에 보게 되면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3호는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역학조사 방역관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6항 보세요. 6항 보게 되면 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한 거 외에 중앙감염병 사업지원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들은 누가 정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항부터 이거 외에 또 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럼 이제 별 볼 건 없죠.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6항에 하나 중요 표시해두든지. 이렇게 해서 뭐까지 봤냐 그러면 우리가 시행령 1조 2까지 봤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8조를 봤단 말이에요. 8조 2 보자고. 감염병 병원이죠. 감염병 병원. 감염병 병원은 국가, 중요 표시하고 국가는 6페이지로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예방, 감염병을 연구하고 예방하고 전문가 양성하고 교육하고 환자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 그때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염병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환자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진료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너네 좀 이것 좀 지정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든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국가는 그러니까 다 감염병 환자 들어가는 거죠. 진료, 치료 등을 위해서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일명 병상에는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음압병상은 뭐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음압은 소화기는 공기로 나가요? 물로 나가요? 똥으로 나가요? 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갖다 격리만 시키면 호흡기보다는 소화기가 관리가 쉬워요. 쉽지요? 왜?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끝날무렵에 나가서 회복기 먹인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배설물만 뭘 하면 돼요? 딱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기는 어떻게 돼요? 막 가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호흡기 아주 무서운 것이 걸렸다. 메르스가 걸렸다. 근데 공기로 옮겨진다 그러면 이 공기를 저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가요? 문 열어놓으면. 가지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못 가게 하는 시설이 음압시설이에요. 음압시설하고. 근데 뭐가 되는, 그래서 호흡기를 격리할 때는 음압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별표가 나지만 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는 될 수 있으면 혼자 쓰게 하는 거예요. 막 같이 써요. 혼자 쓰지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독방을 못 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포화 상태예요. 이제 감염병 같은 거 지정할 건데 똑같은 환자가 있다 그러면 재감염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써도 되겠죠. 같이 써도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메르스 환자인데 내 메르스가 저 학생한테 안 간다. 그럼 같이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뭐 여러 가지 온도계나 뭐 압력계 같은 거, 아니 온도계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의료기 같은 것들은 혼자 걸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별표에 들어간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음압시설이라는 것이 나중에 있을 것인데 그거다 이 소리죠. 그럼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 권역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특정 범위 지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범위의 지역을 뭐라 그래요? 권역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울 우리 도시의 토지 개발을 권역별로 한다. 그러니까 도시 한다는 것이 시골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서울의 어떤 권역별로, 예를 들어 대방동의 요 권역별로 여기만 한다 이 뜻이죠.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범위, 이게 권역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그럼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역별이란 건 특정한 범위의 지역, 이것이 권역별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일명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건데 이거랑 혼돈되는 것이요. 의료법에 가면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감염병 예방법이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료법에 가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들어봤죠? 내한테 배웠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대학교에 들어와서 나한테 왔던 벌써 내가 입학하자마자 뉴스 들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얼마 전에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될 건지 안 될 건지 너 두고 보자죠. 왜? 심사평가. 그럼 이거 몇 년마다 할 것 같아요? 그치, 3년. 3년마다. 뉴스 들으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상급종합병원이 계속 이슈화가 되면 내년 낼 거. 이거 우리 잘나는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은 몇 년마다 평가하는 거예요? 3년. 전문병원도 의료병원 몇 년? 3년. 그런데 올 12월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목동의 신사가 여러 명이 죽었지요. 사망사건이 났기 때문에 더 두고 보자 이 소리죠. 상급종합병원으로 받게 되게 되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어요. 다른 병원보다 많이 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라서 사활을 걸고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럼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럼 어떤 거라고 거기 들었어요? 상급종합병원 뉴스에 나오대. 중증 질환자. 근데 중증 질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에서 사람을 죽였어. 몇 명? 6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3년마다 평가해서 재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무슨 로비를 써서 또 할 수 있고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런 것들이 거감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인정하겠어요? 지금 이름이 상급종합병원이죠. 그럼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인정해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해요? 종합병원이죠. 그렇게도 나요. 그 다음에 전문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전문병원으로 인정을 해요. 병원 중에서요. 병원 중에서 우리가 뼈 무슨 병원, 척추 무슨 병원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건이 있어요. 1년에 심장 수술을 몇 건씩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심장 무슨 병원 이런 걸 붙여주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거랑 혼돈하지 마시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해 보세요. 국가는 중간에 보세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비용을 지원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지원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항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하는 거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시행령 1조의 3부터 1조의 4까지 있고요. 시행규칙 5조의 3도 관련돼요. 그럼 이제 시행령 1조의 3부터 4까지 보고
시행규칙도 5조의 3을 볼 거예요. 그럼 시행령 1조의 3을 열어보세요. 1조의 3부터 보시자고. 1조의 3부터 34페이지 있지요. 34페이지서부터 1조의 3. 그럼 1조의 3부터 내가 1조의 4까지 그랬지요. 그럼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1조의 3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1조의 4 이러면 이게 관련된 거지요. 그럼 요것이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안 볼 건데 8조 2의 1항에 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럼 보자고. 1조의 3 보자고. 감염병 전문병원에 지정 등 그랬지요. 그럼 첫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그럼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첫 번째 가로 열고 어떤 거라 그래요? 중앙감염병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중앙감염병원이 있고 권역감염병이 있다는 거. 이름도 기네. 중앙감염병 병원이 있고 중앙감염병 병원이 있고 권역감염병 병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은 34페이지 중앙 동그라미 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병원과 중요표시 상급종합병원. 그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어디 가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료법에 가면 설명한다 이 소리죠. 지금부터 물어봤자 서로 머리만 아프다 이 소리죠. 실강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했네. 우리가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 100병상 이상.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은 들어본 사람 몇 병상 이상일 것 같아요? 300? 300일? 네, 이게 원래 병상수가 쉽게 말하면 침대라고 생각해. 누워있는 침대 있잖아요. 그게 병상수라는 게 누워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병상수 몇 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됐냐 그러면 아까 내가 100개 이상이 종합병원인데 의료병원 가면 100에서 300개 이하. 그럼 100에서 300개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100에서 300개까지는 내과, 외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소아과, 그러니까 내과가 있으면 외과가 있을 것이고 아기를 낳는 게 산부인과지. 그러니까 소아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영마진을 역으로 남기는 거죠. 영상과인데 대충 영마진. 그럼 영상과, 마취과, 진단과 병이 같은 거. 이 중에서 몇 개를 해야 되냐 그러면 7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7개라고. 그 다음에 300개 초과. 초과는 9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 매일 쌈박질하죠. 정치 이러면 돼요. 정치가 어떤 거냐? 정신신경과, 쉽게 하면 정신과 이래 돼요. 치과. 이렇게 해서 9개를 해야 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뭐라고 되냐면 별표 가면 지금 여기 9개 간 것이 몇 개 이상이에요? 300개 초과지요. 그럼 301개부터지요. 근데 상급종합병원은 9개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병상수는 안 돼 있지만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01개부터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9개가 필수로 들어가면서 항목이 몇 개냐면 가가 2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개. 그럼 다 외웠네. 이것도 잘 나요. 그럼 우리가 9개 필수가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마진. 영마진이 뭔지 알죠? 영상과, 마취과, 진단과, 진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신경과 대충 외우면 돼요. 치과. 이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비뇨기과, 무슨과 쭉 해서 몇 개가 돼야 된다고 20개 이상 있는 그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규모가 실제 그 상급종합병원 인정받으려면 대충 한 600에서 1000 또는 1000에서 2000 정도 된대요. 그따위 소리죠. 근데 그 법적으로 몇 개 이상 돼야 된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9개만 들어가면 9개 들어가고 20개 이상 돼야 되는 그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학생 얘기했다시피 301개 초과하면 만약에 301개인데 그냥 그러면 301개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의사를 막 더도 된다 이 소리죠. 그렇게 종합병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따위 소리죠. 그럼 그거 설명할 것이고 중요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지정 기준은 뭐로 정한대요? 여기에 대한 중앙감염병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별표 1이 있다 해서 중앙감염병 병원으로 하려 그러면 음압병동을 어떤 거 쭉 하는 것이 별표 1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51페이지 있어요. 그럼 51페이지 조금 이따 볼 것이고 일단 그거 써놓으면 되잖아요. 51페이지 있나 없나 그러면 한번 볼래요? 거기 있어요. 거기 찌르기 써놨잖아요. 51페이지에 보면 조금 이따 볼 건데 있어요. 있죠? 별표 1이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해가지고 작년 처음 이제 들어간 거지. 51페이지. 있죠? 51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52페이지에 있구나. 그쵸? 52페이지. 52페이지에 우리가 별표 1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별표 1이 2가 있죠. 권역별. 있죠? 이제 볼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35페이지 다시 오세요. 중앙감염병 병원은 별표 1에 기준이 쭉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항 보세요.
빨리빨리 오시오. 상황에 보게 되면 중앙감염병 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하는 거죠. 어느 병원이 뭐가 됐다고요?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됐다 한다는 거죠. 됐어? 이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조에서 보세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끝에 보자고요. 감염병 전문병원 가로 열고 권역별, 원래 법에는 붙여놓은 걸 내가 애우기 좋게 띄웠어요. 띄우는 게 더 잘 들어오죠. 권역별 감염병원이라는 것은 일명 지금부터 아까 중앙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중앙 감염병원이 있고 권역별 감염병원은 그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중앙 감염병 병원이 있고 권역별 감염병 병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중앙자가 들어간 것이 더 큰 거예요. 규모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권역별 감염병원도 규모가 다음 줄 종합병원과 중요 표시해 두시고 상급병원 중에서 또는 하면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또는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이해를 시켜. 오늘 또는 내일 와라. 물어서 내가 그랬어. 오늘 또는 내일 학교 와라. 그럼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냐? 내가 그런 거야. 그럼 오늘 또는 내일 하면 뭐가 돼요?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죠. 그럼 종합병원을 가지고 하든지 또는 이게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을 하든지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서 오늘 또는 내일 학교 오라 그러면 오늘도 오고 너는 내일도 오냐? 아니면 오늘만 오든지 아니면 내일 오느냐 이러지요.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는 내일 또는 아니 오늘 또는 내일 또는 오늘 또는 내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역별 감염병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감염병원도 중앙 감염병 병원도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하면 되고 권역별도 마찬가지다 이 소리죠. 이거에 관한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정 기준은 어디에 있대요? 별표 1이 2에 있죠. 이건 54페이지 아까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볼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해당 권역에 아까 내가 권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범위의 지역이죠. 쉽게 예를 들어 충청도의 어떤 권역별한단 그 지역에 의료 자원이 어떻게 됐나?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도 없는데 거기다 한 대. 그럼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권역에, 그러니까 해당 쉽게 말하면 특정한 범위의 지역에 의료 자원 분포라는 거 여기 잠깐 보세요. 보건행정은 여기는 안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 의료 자원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인력하면 누구예요? 의사 인력. 여기서 인력이라는 건 의료 자원의 인력, 의사, 간호사, 치과에서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방사가 다 들어간다 이 소리죠. 근데 의료인하고 의료 인력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의료인은 법적 의료인 아까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의료법상 우리 의료인이고 의료자원이란 건 인력이에요. 그럼 의사, 간호사 다 들어가지만 임상병리사 여기서 자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사 다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인력, 시설이 종합병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것들 시설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물자 이꼴 장비죠. MRI 기계냐 CT 기계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건 무슨 아까 법 있었잖아요. 여기 어디 가서 있으나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맨 첫 번에 보건 무슨 기본법 있죠. 거기 가도 똑같아요. 보건의료 자원이랑 인력, 시설, 아까 병원 이런 것들이 시설이죠. 종합병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비는 MRI 기계, CT 기계. 이게 장비 이꼴 물자죠. 그 다음에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게 보건의료 자원의 4대 인자예요. 됐어?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자원 분포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도시에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하겠어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방이 하겠죠. 이거 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자고. 주민의 인구 생활권의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염병 발생 빈도 관리 수준. 그 다음에 항만이 어떻게 됐냐, 공항이 어떻게 됐냐, 인접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한 것을 별표 1이 아까 52페이지 있었고 별표 2가 54페이지까지 있었죠. 이거 하고 나서 시행규칙도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별표를 보시자고요. 별표를 51페이지에 있지요.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52페이지 별표 1이 있지요. 첫 번째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 기준이죠. 띄워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까. 중앙하고 감염병 병원 기준이 있지요. 그럼 이제 보자. 요거랑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방역직은 내가 보면 낯섰을 것 같은데 기출문제 복원이 안 돼가지고 내가 보면 이거 날만한 것들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권역별 감염병 병원의 지정 기준이 있지요. 그럼 첫 번째 보자고. 의료직은요. 의료직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면 그냥 틀려야지 어떻게 할 거죠. 일이 많은 거를. 보자고. 그 52페이지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크게 보세요. 시설 기준이 있죠. 이런 거 볼 때는 큰 틀로 보는 거예요. 저 카메라는 저거 좀 꺼요. 너무 더우면 학생들이 지겨워요. 저거. 첫 번째 시설 기준. 두 번째는 인력 기준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3호는 장비 기준 있죠. 그럼 첫 번째 시설 기준은 과목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음압, 격리, 병동이 있죠. 음압, 격리, 병동이 있고 나목은 음압, 격리, 병상이 있죠. 병동이 아니고 병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목은 그 밖에 시설이 있죠. 그러면 과목에 음압, 격리, 병동은 오른쪽 1번부터 4번째까지 이런 걸 묶어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 병원 내 다른 구역과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두 번째, 감염병 환자 등, 아까 감염병 환자 등 하면 의사 환자, 균 들어간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오염 시체, 오염 폐기물은 오염 동선, 일반 동선과 분리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 공기나 배수 등은 다른 구역과 그 다음에 건물 외부로 전파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상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압, 격리, 병동에는 다음 구분을 해서 음압, 격리, 병상을 설치하는 거죠. 그럼 병상에는 일반 병상이 있고 음압, 격리 들어가는 거죠. 일반 음압, 격리, 병상. 근데 쉽게 음압, 병상.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중환자 음압, 격리, 병상인데 줄여서 중환자 병상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고도 음압, 격리, 병상인데 고도 병상 이러면 되잖아요. 본인들 말고. 그러면 일반 병상은 진료, 치료를 다 하기 위한 거죠. 몇 병상 이상이에요? 80개죠. 토시를 틀리게 하진 않을 거냐. 80개 이상이죠. 80개 이상이라면 8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환자는 뭐라 그랬냐면 일반 음압격리병상. 아까 일반은 몇 개 안 돼요? 80개죠. 80개에서 100분의 20이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6개죠. 여기 80개에서 여기 빨간 게 있어.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은 80개 안 돼요. 80개 한다고. 그런데 중환자는 여기 중환자는 아니야. 중환자는 얼마 안 돼요?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100분의 20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곱하기 80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몇 개 된다고? 8, 26. 16개다 이 소리죠. 16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고 0.2 곱하면 되는 거잖아. 0.2. 100분의 2니까.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20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왜 100분의 20 한다잖아요. 100분의 20. 100분의 20 한다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 보던지. 16개잖아요. 16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고도 보세요. 고도는 원인 불명, 신종 감염병,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진료, 치료를 위해서 몇 개 이상 한대요? 4개지요. 그럼 일반은 80개. 일반 음압격리라는 걸 쉽게 말하면 호흡기 같은 것들이 공기가 이동되는 걸 막게 한 거다 이 소리죠. 일반은 몇 개 병상? 80개. 그 다음에 중환자는 몇 개? 16개죠. 100분의 20이니까 16개. 그런 다음에 고도는 몇 개? 4개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권역에는 고도가 없어요. 고도가 없다고. 한 장 같이 볼래요? 한 장 넘어가 보면 한 장이 아니고 2장 넘어가야 되죠. 고도 보세요. 아니 권역벌 보세요. 권역벌에는 앞에 말은 똑같아요. 거기 54페이지 보세요. 54페이지 보게 되면 설치 기준은 음압격리 병동이 있죠. 1호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오른쪽 가는 4번째 보게 되면 음압격리 병동에 음압격리 병상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그랬죠. 일반 병상은 몇 개? 30개. 중환자는 몇 개? 100분의 20 일반에. 그러니까 30개 곱하기 100분의 20이니까 몇 개? 6개죠. 6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도는 눈 씻고 봐도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고도는 권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러면 52페이지 보세요. 고도는 어디에만 있어요? 중앙만 있죠. 중앙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목에 보세요. 52페이지. 음압격리 병동이 아니고 병상이죠. 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이 있고 중환자가 있고 고도가 있죠.
그럼 여기다 다 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음압, 격리, 병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반이 있고 중환자가 있고 고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은 몇 제곱미터예요? 18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한글로 보는 거가 쉬울 수도 있지만요. 숫자계는 그래도 이 의료계 쪽은 자연계니까 숫자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8 욕하는 것 같으네. 제곱미터 이상 이러면 되죠. 나는 이게 더 쉬워요. 그러면 이러지만 이게 더 눈에 잘 뜰 거예요. 그 나중에 혈액도 있다 그랬잖아요. 혈액도요. 숫자를 쓰는 게 더 잘 외워져요. 그 줄줄이 별표가 있는데 거기는 별표 상가 뭐만 하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 혈액법도 마약법도 뭐가 되는 거냐면 파묻을 때 어디다 갖다 파묻어요. 물에다 빠뜨릴 때 바다에다가 안 떠올릴 때 파묻으면 되죠. 그 다음에 깊이 갖다 파묻으면 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쪽은 쉽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하고 감염병하고 의료법은 거의 원문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복지부는 여기서 다 나는 거죠. 15문제가 나니까 거의 뭐 3분의 2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의료직도 여기서 4, 5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의료법과 감염병은 거의 원문을 하는 거예요. 원문하고 나머지는요 핵심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아마 한 달 반은 갈걸요. 의료법과 이거 끝나면 거의 다 하루에 막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간다. 4장 5장이 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자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18제곱미터에서 본인 취향에 따라 틀릴 거예요. 이게 숫자 개념이 어려운 사람도 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숫자 개념 발음 옆에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끝에다가 확보한다 끝에다 15, 18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중환자는 어떻게 돼요? 20. 넓어지네. 고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25죠. 25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쓰면 금방 할 수 있지요.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설 보게 되면 음압 설비를 갖춘 수술실은 몇 개 이상? 2개 이상. 줄에 한번 쳐보고 오자고. 고도 음압 격리병상. 이거 같은 구역에 생물안전 3등급은 몇 개 이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다 언제 오나. 내가 지금 중요 표시하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면 맞을 수가 있으면 맞고 어쩔 수 없이 낸다는 나만 틀려요? 다 틀린단 말이에요. 2판 4판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가장 안 이어져. 예를 들어 안 이어지네. 이것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중요 표시하는 큰 틀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조금 더 외우고 이렇게 외워야지 안 지겹고 그렇지 이 토시까지 안 이어진다고 안 내면요 계속 원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던 거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크게 보고 나서 큰 틀 먼저 외우는 거예요. 큰 틀 외워가서 재수가 좋게 또 내더라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중하가 있지만 어려운 것도 상중하지만 진짜 필요한 게 상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먼저 외우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2판 4판이다. 나만 불안해요? 쟤도 불안해. 그러니까 2판 4판 이렇게 해서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너무 인상 쓰지 말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쟤는 잘 외우는 건데 쟤도 못 외워. 괜히 옆으로 바깥으로 그냥 빵긋빵긋 웃었을 뿐이지. 쟤도 속에 지금 속 끓는 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안하고 이게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했다 뿐이에요. 그리고 붙을까 안 붙을까 이거를 바꾸라 그랬었죠. 내가 마음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잘 때 수면학습 돼요. 수면학습 해봤어요? 내가 물어보면 학생 모르대. 해봤어요? 공부를 안 하네. 수면학습 해봤어요? 해본 사람 들어봐 봐요. 안 해봤어? 20시간씩 하라 해봐요. 수면학습을 해요. 수면학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밤에 자면 뇌는 1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깊이 잠자는 그 시간대가 있지. 사람마다 틀려요. 아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올빼명이 있고 뭐 종달새형이 있고 올빼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주로 올빼명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체질인데 내가 낮에 했던 거를 꿈에 자면서도 이게 다 눈에 뜨죠. 이렇게 다 떠요. 넘기면서 막 해요. 이게 수면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곰이 동면하듯이 사람도 잠을 동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분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낮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암기를 해요. 막 지가 암기를 한다니까. 그걸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되는데 수면학습 어느 정도 해보는데 사람들 되는데 공부를 덜 안 하셨구만. 그래서 수면학습을 또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대요. 자기 전에 진짜 안 이어지는 것은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 뇌는 안 이어졌더라도 인식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백지 한 장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머리를 많이 쓰고 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10분의 1을 썼다 그래요. 근데 너나 나나 소인배들은 10분의 1은 그냥 100분의 1도 못 쓰고 하는 거죠. 그렇다 했어요. 뇌가 엄마가 IQ를 잘 줬는데도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면 내가 남보다 설령 엄마가 IQ를 낮게 해줬다면 100분의 20을 하면 되죠. 100분의 20 발휘한다는 것이 뭐예요? 노력이죠. 그러니까 엄마 나 왜 이렇게 머리를 더럽게 놔서 이렇게 탓하지 말고 내 게으른 탓을 하시오.
게으른 탓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노력하는 거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아니,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못 이겨요? 즐기는 사람 못 이기는 거죠. 이게 그냥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즐겁게 한다는 것이 능률에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어제 읊어가면서 하라고. 그래서 이걸 안 외워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뭘 이걸 토시까지 외우려고 그러냐고. 아까 뭐라 했냐면 몇 개, 일반은 몇 개, 80개. 그 다음에 고도는 몇 개, 중환자가 있잖아요. 중환자. 고는 맨 끝이잖아요. 중환자 몇 개, 100분의 20. 이렇게 대충대충 보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보아서 외워지면 외우고 안 외워지면 할 수 없고 이렇다 이 소리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중요표시 하라 그랬잖아요. 달달 외우라 그랬죠.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자고. 그럼 이런 것들 중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도는 몇 제곱미터? 거기 보게 되면 25제곱미터지요. 그 다음에 나목이 했었죠. 수술실 2개. 그 다음에 고도 음악경리 있고 인력 보세요. 인력은 의사는 다음 각각 포함해서 몇 명을 든다는 거예요. 10명 이상 전문의를 든다는 거지요. 그럼 오른쪽 거를 1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감염병 관리는 몇 명 전문의 6명. 그 다음에 체외막 산소 공급기는 몇 명? 2명.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라는 거죠. 이게 달달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남영은 틀려야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아인슈타인 머리도 아닌데, 그렇죠? 틀려야지 그걸 어떻게 외우느냐고. 못 외우지요. 외울 수 있다면 외워보는데 안 외워진다 이 소리죠. 간호사는 몇 명? 21명.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장비는 다음 항목에 있는 걸 1개 이상 설치하는데 체외 순환 장치,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체외 산소 공급기, 그 다음에 마목에 컴퓨터 단층 촬영, 이건 CT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검사 장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알려주려는 거지. 이걸 달달 어떻게 올 것이냐고. 그 다음에 감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운영 기준 있죠. 운영 기준에는 원인 불명, 신종 감염병, 감염병 환자 등 줄 앉혀놨으니까 이제 따라오면서 주치라 이 소리죠. 감염병 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이런 데 전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전파가 되지 않도록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다목에 보게 되면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 매뉴얼, 병상, 대응 인력, 신속하게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에 긴밀히 협조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전문의 2명으로 하고 몇 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권역별 감염병원의 지정 기준 있죠. 똑같아요. 앞에 건 똑같은데 시설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음압격리병동은 앞에 거랑 똑같죠. 줄 앉혀놨지만 우리가 병원 내에 다른 구역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염 폐기물 같은 것들은 이동 경사는 다른 일반 곳과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다는 거죠. 오른쪽 거는 세 번째. 외부 건물 외부로 감염병 이 균이 전파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네 번째 보게 되면 음압격리병동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음압격리병동에는 다음 항목 구분에 따라서 병상을 설치하는 거죠. 일반 음압격리병상, 쉽게 줄여서 음압병상은 진료, 이걸 위해서 아까 중앙은 얼마 했었어요? 80개였는데 여기 몇 개라고? 30개. 그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나면 찍으면 되고 만약에 안 나면 그냥 본 거고 그따 있어야지. 심심해서 본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본 거 이렇게 생각하고 외워야지. 이거 안 외워진다고 머리통을 쥐쪄봤자 지 머리만 아프죠. 그 다음에 IQ만 떨어진다 이 소리죠. 왜? 머리통을 치면 IQ 뇌세포가 죽는다며. 그따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중환자 보세요. 중환자는 일반에 얼마나 한다고? 100분의 10 똑같으니까 30 곱하기 0.2 하니까 몇 개? 6개죠. 6개. 그런데 고도는 있다 없다? 고도 음압격리병상은 없다. 고도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대충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압격리병상은 미터는 똑같네. 얼마? 일반은 몇 제곱미터? 18제곱미터. 중환자는 아까 중환자 몇 제곱미터? 20. 똑같네. 이렇게 대충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인력도 거기 보이는 의사 빨리빨리 가자고. 4명 이상 전문의를 포함했는데 앞에 거 감염병은 몇 명? 전문의 2명. 그 다음에 체외 산소막은 거기 보게 되면 쭉 해서 몇 명 이상? 1명. 그 다음 간호사는 몇 명? 8명. 그 다음 장비는 1개 쭉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이거와 관계된 것이 시행규칙 5조의 3과 같다 그랬었죠. 5조의 3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5조의 3은 열어보게 되면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5조의 3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있죠. 그런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61페이지. 61페이지 있죠. 정신이 없어요? 빨리 따라와. 그러니까 졸 시간 없어.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야. 깜빡 딴 생각하면 벌처럼 튀었대요. 왜 깜빡 딴 생각을 하냐고. 남 열심히 하는데.
안 그냐고.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남 성의도 모르고 남 죽기 살기를 밝혀주면 이걸 다 받아들여서 빨리 주인공이 돼서 합격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임해하는 것이 엄마한테도 하는 것이고 국가에도 애국하는 거예요. 별게 애국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잠깐 딴 생각하냐고. 그따위 소리죠. 곤장을 벌고 있네. 그따위 소리죠.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빡 딴 생각하면 바로 갔대. 그럼 내가 뭐라고 답변했지? 왜 깜빡 딴 생각하냐고. 난 뼈빠지 가르쳐주는데. 그따위 소리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상 규모는 몇 병상 이상 한다고요? 61페이지 몇 병상? 36병상 이상. 중요 표시 하나 해두시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8조 2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럼 8조 2가 있는데 이거를 8조 2를 봤지요. 그럼 내성균부터는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뛰어 떨어지는 것인가?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바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야지 설명도 이중으로 안 하고 뭐가 되냐 그러면 적어도 안 해. 질문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 오늘 바로 풀어보셔야 돼요. 보자고요. 거기 보게 되면 1번 보자고. 1번. 문제 보세요. 문제 1번. 문제 1페이지가 있죠. 그럼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뭐 이론도 내가 읽는 게 있고 안 읽는 게 있었지만 문제도 내가 만들었지만 나도 다 봐요. 다 보고 어디를 읽을 것인가, 어디를 중요 표시해 줄 것인가 다 본다고. 그럼 내가 읽는 거를 다 읽기도 있지만 어떤 건 다 안 읽어요. 그럼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라고. 그것이 시간 줄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1번 중요 표시 첫 번째. 감염병 예방법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이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감염병의 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단 그리고 보기를 보는 거죠. 질병 발생이냐 감염병 발생이냐 뭘 것 같아요? 감염병 발생이죠. 그럼 여기서 1번은 벌써 물건을 같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실제 이게 문제라 그러면 이거 보고 나서 뭘 맨 끝에 보는 거죠? 맨 끝에 보는 거죠. 맨 끝에 뭐가 됐느냐? 그럼 국민 건강 증진하고 유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2번은 앞에는 똑같지만 국민이 삶의 증진이니까 2번은 물건을 간 거죠. 그거다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물건을 간 거죠. 앞말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긴 건 또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문장이 긴 것은요. 내가 이제 여기서는 안 하지만 공중보고 볼 때는 왜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산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물음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계산은 물음표를 보는 거고 문장이 길면 물음표 쪽을 보는 거예요. 뭘 물었나? 그리고 답 단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하는 거예요. 시간 줄여. 공무원 시험 들어가면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빨리 합격하는 애들은 이거거든요. 내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물음표 쪽을 뭘 물었나? 계산은 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 단위를 보는 거예요. 뭐를 풀었나? 그리고 뭐가 가나다라 있나? 그리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처음부터 읽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2배 걸리는 거죠. 2배, 3배 걸려. 우리는 시간을 1년 내내 주면 그까짓 20문제 못 합격해요?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못 찍는 거죠. 몰라서 못 찍는 게 아니에요. 그따위 소리. 그리고 긴 거는요. 항상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문장 속에 있다는 거죠. 보자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거죠. 그럼 이런 것들 잡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1번 맨 앞에 걸 보는 거죠. 보고 일단은 거기 1번과 4번은 물건 나간 거지.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끝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답 나오죠. 몇 번이겠어요? 3번이죠. 그럼 이제 거기다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글씨를 한번 써보는 거라고. 그러면 건강 위에 되는 지금 이제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이제 보라 이 소리죠. 쓰라 이 소리죠. 지금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총알 같이 튈 거 아니에요. 감염병의 발생과 그다음에 뭐가 돼? 유행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예방 관리함으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이지 삶의 증진이 아니죠. 건강 증진 및 유지한다 이 소리죠. 의료직이 낫던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도 중요 표시. 예방접종은 총 몇 종이 된다고요? 11종이에요? 10종이에요? 11종. 답이 몇 번? 3번이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해설도 써놨잖아요. 그런데 3번부터는 해설이 거기 몇 조 몇 조냐 안 써졌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게 안 써있던 건 2번에 지금 몇 조 내용이라 했었어요? 2조죠. 그럼 요 위에 거와 같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자고. 3번 충북 문제 중요 표시. 그럼 이제 보자고. 설명했어요. 3군에 들어가는 거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3번 우리가 보게 되면 간헐적으로 유행 가능성이 벌써 답 나오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감시하면서 방역 대책한다. 몇 군이에요? 3군이죠. 그럼 2번 마시는 물, 식품을 매개로 하고 집단 발생하고 그 다음 줄 유행 시 방역하는 거 몇 군이에요? 1군이죠. 그럼 본인들이 1군 써보면 되는 거죠. 그럼 별도로 이론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예방접종 벌써 나왔네.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가능하고 그들 중간에 국가 예방접종 대상 이거 몇 군이에요? 3군이죠. 아니야 2군이죠.
2군. 그럼 본인이 2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몇 군이에요? 4군. 옛날에는 4군만 났으면 지금 아니에요. 다 나요. 1군도 나고 2군도 나고 3군 나고 서울은 1군에다가 종류까지 집어넣죠. 2군까지 이렇게 난다 이 소리죠. 그러면 2번, 3번 중요 표시했어요. 다 몇 번이라 썼어요? 1번이죠. 그 다음에 4번도 4번 서울복지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제 중요 표시해 주는 것이 있고 지역 불러주는 게 있으면 지역은 알아서 본인들이 쓰던지 왜 내 지역에 났던 것들은 또 특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 표시하라고. 그럼 4번은 서울복지. 서울도 나고 복지도 났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하라. 그런 거 기출문제 다 중요하다는 거죠. 4번 2군, 3군인 설명 잘못된 거 저지래요. 첫 번째 2군은 예방접종 통해서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은 2군은 호흡기가 대부분 맞죠? 3군은 간헐적 유행하면 가능성이 있다. 맞죠? 3군은 소화기다? 아니죠. 소화기도 있고 호흡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벌써 틀렸죠. 실제 문제라 그러면 5번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군은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요까지 끊어보시고 홍역 소화비 끊고 풍진 유행성이 야사나 비형 간염, 수도, 일본 내역, 비형 헤어 플러스 인플루엔자 이렇게 섞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2군을 몇 개만 적어놓은 걸 내가 다 해설을 그냥 같이 써놓은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거는 오지지만 복지부가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 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지 오지 섞인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 5번 서울 문제 비형 간염은 어디에 속하나? 비형 간염 몇 군이에요? 2군이지요. 그렇게 나기도 한다 이 소리죠. 1번 물과 식품을 통해서 간다. 집단 생활.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유행 즉시 방역 몇 군? 1군. 그 다음에 2번이 답이 되죠. 예방접종 통해서 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대상 답은 2번이죠. 3번 간헐적 유행 가능성 있고 계속 본다. 몇 군? 3군. 4번 국내 새롭게 발생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러면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여기까지는 일부 맞지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기생충에 관한 것 하면 몇 군이에요? 5군이죠. 이게 서울 문제예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대충 뜻 봤지요.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다음 몇 번? 3번. 6번 복지. 1군이 아닌 거 찾아라. 콜레라 맞죠?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출혈 대장 감염증, 아메바성 이질 아니죠. 1번 내용 몇 군? 2군. 답 몇 번? 4번. 7번. 중요 표시 2군이 아닌 거 찾아라. 후천성 면역과 비증은 몇 군이에요? 3군이죠. 나머지 2군 다 읊었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중요 표시 답이 5번이죠. 그 다음에 8번 중요 표시 2군이 아닌 거 찾아라. 그 다 맞는데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사스 몇 군이에요? 4군이죠. 그럼 본인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4군이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럼 외워진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지죠. 난 안 외워져요. 그럼 머리를 더 써야지. 그따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번 중요 표시 3군이 아닌 거 찾아라. 결핵, 매독, 한센병은 만성의 대표적인 거면서 세균이면서 3군이죠. 파상풍 몇 군? 2군. 신종 인플루엔자 몇 군? 4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 찾으라잖아요. 그럼 답 몇 번? 2번이죠. 그 다음에 C형 간염 몇 군? 3군. 3군이잖아요. C형 간염 3군이잖아요. 발진이부스 몇 군? 3군. 크로이츠벨트 약고 3군. 에이즈 몇 군? 3군. 맞지요? 그럼 답은 몇 번? 3군이 아닌 거 2번이지요. 요즘은 3군이잖아요. 왜? 누구나 1군, 2군 다 외웠으니까 1군, 2군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3군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군은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본인들 외우라고 붙여줬지요. 해설을 이제 바쁘면 자를 수가 있어. 왜? 해설 편집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이거 다 내가 편집한 거예요. 머리도 나빠져. 그래서 좀 시간이 그래도 첫 번 외우기 여기는 좀 외워야 될 게 있더라고. 아까 왜 사주 이런 것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붙여주는 게 나아요? 띄는 게 나아요? 붙여주는 게 나아? 띄는 게 나아? 나는 띄는 게 나아. 내가 편집할 땐. 근데 붙이는 게 공부할 때 안 찾고 해도 10번 중요 표시 3군은 모두 찾아라 이 소리죠. 결핵, 한센병, 매독, 수막구구성 가번 맞죠? 결핵, 발진디부스 맞죠?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유행성이 와서는 써보는 거죠. 2군. 패스트 몇 군? 4군. 그 틀렸죠?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몇 군? 3군. 그럼 이제 답은 되죠? 그 다음에 라번,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AIDS가 에이즈, C형 간염. 그럼 맞죠? 다음 몇 번? 4번이죠. 11번 중요 표시 3군이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지 C형 간염 맞죠? 그 다음에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은 의료 감염병이기도 하지만 3군이에요. 이제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카바페넴 이름도 길지요. 내성 장내 세균성 균종 감염증도 3군이지만 의료 감염병이기도 해요. 근데 C형 감염병은 지정이었다가 뭐로 승격됐어요? 3군으로 승격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 맞지요? 그런데 댕기열은 몇 군이에요? 4군이죠. 4군. 그쵸? 중요 표시.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 중요 표시해 두시고 12번은 4군에 대한 거를 옳은 거 찾아라 이 소리죠. B형 헤어 플러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몇 군? 2군. 중증급성 혈소판 SFTS 이거 뭐예요? 4군이죠. 메르스 몇 군? 4군.
그쵸? 그럼 나번 맞죠? 패스트, 확열, 댕글 끊으면 되잖아요. 이거 사군이죠. 동물 인플루엔자 사군이죠. 사스 몇 군? 4군. 그럼 나번, 다번 맞네. 그 다음에 폐렴구글 몇 군? 2군. 답은 몇 번? 2번. 13번. 우리가 다음 법정 종류가 옳은 거 찾으래요. 1군은 A형 간염 콜레라 맞는데 폴리오는 몇 군? 2군. 그 다음에 2군은 풍진 유행성이어서 는 B형 간염 맞죠? 3군은 일본 내염 몇 군? 2군. 말라리아 결핵 3군. 틀렸네. 그 다음에 4군은 웨스트나일러 맞죠? 이거 복지부 문제인데 이렇게 못 들어봤던 거래요. 왜 그러냐면 웨스트나일러 이런 것들이 위험하거든요. 복지부는 이런 게 있다 이 소리죠. 보툴린 독소증 맞죠? 메르스 있고 그 다음에 SFTS 맞죠? 그러면 답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복지 문제. 복지부다 이 소리죠. 14번 복지 문제. 그저 그때 1군, 2군, 3군, 4군에 연결시킨 거 찾으래요. 그래서 복지부와 서울은 이렇게 내요. 일반 지방하고는 조금 틀리게 여러 가지 묶어내요. 이게 요즘 트렌드다 이 소리죠. 간단하게 단순히 1군, 2군 찾아라는 것은 옛날 문제고 지방도 요즘은 이렇게 꼰다 있어. 특히 우리가 복지부하고 서울은요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복지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서울 문제다 불러주지요. 비슷하게 내요. 왜? 서울 출제 들어가는 사람이 복지부 들어가거든요. 그럼 첫 번째 찾으래요. 1군 A형 간염. 맞죠? 백일에 맞고 레지오넬라증 맞죠? 이거 냉각탑이잖아요. 그 다음에 패스트, SFTS, 메르스. 내가 메르스는 더 집어넣은 거예요. SFTS는. 그따 있어요. 패스트만 있었던 건데 왜 특이한 것들이 날 수 있어서. 그럼 1번 맞죠? 2번은 콜레라. 맞는데 성열은 3군이죠. 주군 출혈 몇 군? 4군. 틀렸죠? 장티푸스 1군, 결핵 3군, 한센병 3군, 확열 4군. 그렇죠?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1군, 일본 내염 2군, 공수병 탄자는 3군, 세균성 이질 1군, 홍역 2군, 공수병 3군, 유행성이 와서는 3군.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복지 문제. 법정 감염병 종류 연결인데 바르게 된 거 모조리 찾아라 이 소리죠. 이거 풀 수 있겠죠? 풀 수 있으니까 안 읽어도 되죠? 그치? 뭐가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되죠? 옳퍼요? 그럼 1번 A형 간염. 복지부는 이렇게 난다니까.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쭉 가라는 거 다 외웠죠? 2군은 풍진, 유행성이 와서는 B형 간염, 백일의 등. 맞죠? 그 다음 다번에 3군은 레지오넬라증, 말라리아, 결핵까지 맞아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1번이에요. 그럼 1군, 2군만 다 외우면 거는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안 외워진다고 3군도 매일 쓰기만 해 이렇게 손 부러지도록 써. 그래봤자 안 외워지는 거 외워지겠냐고. 1군, 2군은 외우는 방법을 아까 내가 쉽게 알려줬잖아. 이렇게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번은 맞지만 답은 틀렸지요. 그 다음에 4번, 라번 보세요. 4군은 웨스트나일러. 왜 그러냐면 웨스트나일러이 복지부는 잘 나는 이유가 우리가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보툴륨 독소증, 메르스, 사스, SFTS 맞죠? 그 다음에 생물 테러는 탄저, 패스트, 야톡병, 두창, 보툴륨 독소증인데 그 탄저병은 내가 더 붙여줬죠. 여기도 있지만 붙여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지방에서는 잘 안 나는데 복지부는 잘 나고 서울도 나요. 그래서 붙여줬다 이 소리 외우라고. 그 다음에 묶어다 중요시 했죠. 생물 테러는 묶어다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 해설 그런 다음에 생물 테러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법의열 이렇게 보면 되죠. 생물 테러는 3군에 들어가는 탄저, 그 다음에 4군에 들어가는 패스트, 야토병, 두창 보툴륨 독소증, 마버그열 에보랄 라살. 발음도 경쾌하죠. 마버그열 에보랄 라살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6번. 그래서 15번 중에 표시했어요. 복지 문제. 16번은 5군은 설명을 해서 옳은 거 찾으래요. 5군은 첫 번째 기생충에 관한 거 맞죠?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한다. 맞죠? 종류는 회충, 요충, 편충 끊어보시고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맞지요? 그런데 크로이츠벨트 약국병은 3군이죠. 패스트 몇 군? 4군.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지요. 그 다음에 17번 지정감염병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지정감염병을 옳은 거 찾으래요. 1군에서 5군까지를 제외한 유행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 맞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이죠. 그 다음에 수족구병, 임질, 그 다음에 연상화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게 되면 시형간염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형간염은 아니에요. 올부터. 아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아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답은이 맞지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18번. 세계보건기구 WHO가 감시하는 감염병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여기에서 세계보건기구 일명 WHO가 보기에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뜻이 WHO가 국제보건상태에 대비해서 일명 감시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이죠.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 맞죠? 폴리오, 두창, 콜레라, 폐렴형 패스트, 확열,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그랬는데
이렇게 잘 보세요. WHO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검역이죠. 검역 대상이죠. 콜레라, 패스트, 그 다음에 황열 뭐가 돼요? 검역이죠. 그 다음에 폴리오는 지구상에서 박멸되진 않았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이 지구에서 불굴을 없애는데 기여했죠. 했는데 우리는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폴리오는 소아마비잖아요. 우리나라는 40년 넘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WH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불굴을 없애는데 기여한 거 찾아라 뭐가 돼요? 폴리오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없어지려고 얘기하려 그러면 두창처럼 하려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 하나 발생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시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 관한 것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설 줬죠. 해설 보자고요. 해설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 감염병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지정 감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세계보건기구 감시 감염병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물테러 감염병이 있지요. 4번에 성매개 감염병이 있지요. 그 다음에 5호에 인수가 있지요. 인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장출성 내장 감염증 1번 내요. 브루셀라 이꼴 파상열, 탄저,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변종 크로이치벨트 약구병, 큐열, 결핵 있지요. 의료 감염병은 아까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소 알균이 의료 감염병이기도 하지만 뭐 지금 줄쳐놓은 게 어디로 갔어요? 3군도 있지만 의료도 있다 이 소리죠.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카마페남도 의료에도 있지만 어디로도 갔다고요? 3군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면 8호가 있지요. 8호에서는 이제 나중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9호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 아까 지카 바이러스 얘기했던 거지요. 그럼 여기에서 뭘 볼 거냐 그러면 WHO가 감시하는 것. 그런 다음에 지정이 있지요. 1페이지 보세요. 지정은 수족구 중요표시, 임질 중요표시, 연성화감. 그리고 아까 감옥과 암흑은 삭제된 것이 이걸 아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가 감시하는 것이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콜레라, 패스트, 황열. 그래서 검역 대상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잖아요. 콜레라 있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패스트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 패스트 있고 콜레라 있고 패스트 있고 황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신종인플루엔자 있죠. 메르스, 사스 있네. 사스 있고 그 다음에 메르스만 없네. 메르스만 없지요.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메르스만 없고 다 검역에 들어가고 뭘 하나 더 치면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공포를 떨 두창. 그 다음에 폴리오. 대충 이렇게 오면 WHO가 감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와보세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고? 1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9번은 중복돼서 내가 미리 내주기 전에 지우라 그랬더니 미리 출력을 했대요. 그래서 19번은 WHO가 똑같은 거죠. 18번에 있잖아요. 안 풀어봐도 돼요. 근데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나서 한 건데 중복이 돼서 내가 지우라 그랬더니 뭐를 미리 다 출력했대서 안 자르고 내비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이죠. 그 다음에 20번은 서울과 울산 문제예요. 생물테러, 그러니까 합쳐놓은 거예요. 내가 생물테러와 인수공통감염병,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정의를 맞게 한 거 찾으래요. 그럼 생물테러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거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생물테러 감염병 정의는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감염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용어 정의예요? 이거 여기 1번이 생물테러 감염병 정의예요? 이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정의? 어떤 정의예요? 고위험 병원체 정의죠. 1번은 거기 보기에 20번에 가보는요.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심하게 한다는 것은 고위험 병원체 정의예요. 그래서 가번은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그럼 나번이 맞는 거죠. 생물테러 감염병은 고위 테러를 목적으로 해서 병원체를 일부러 뿌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요. 그리고 탄저, 패스트, 두창 쭉 해서 이름 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도 중요 표시해 주고 사람과 동물한테 왔다 갔다 하는 전염병인데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거죠. 그 이름은 아까 읊었으니까 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 고위험 병원체 보세요.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이 없어도 다 하게끔 내가 더 집어넣었다고. 그럼 답은 몇 번이 맞는 거라고? 2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도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20번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프리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수 찾아라. 그럼 어떤 거예요? 변종 크로이치벨트 약구병이다 해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22번은 용어 정의에서 옳은 거 찾아라 이 소리죠.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감염병 환자하고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맞게 써놓은 것이고 나번 관리 대상 해외 감염병
그 다음에 우리가 SFTS 있죠. 사군에 들어가는 SFTS, 작은 소 참진드기가 옮기는 건데 고열이 나고 설사, 시혹부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르스는 몇 군이에요? 4군이죠. 나머지 7번 들 수 있겠죠. 답은 그래 다 맞는 건데 4번이죠. 23번 서울 문제 중요 표시. 감염병이 의심되나 아직 환자로 되기 전 단계. 이거 어떤 거예요? 감염병 환자예요? 감염병 의사 환자예요? 감염병 의사 환자. 답 몇 번? 4번. 24번 복지 중요 표시. 용어 정에서 옳게 나타나는 거 찾으래요. 생물 테러는 테러가 아니니에요? 테러예요? 테러죠. 틀렸죠? 인수는 뭐가 동물과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맞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예요? 아니면 지정이에요? 고시죠. 답 몇 번? 2번이 맞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병 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되지 않고가 아니고 침입되고 이 소리죠. 틀렸고 그 다음에 감염병 의사 환자는 인체에 침입되지 않고가 아니고 침입되고 증상을 아직 우리가 보게 되면 균이 발견되기 전 단계죠. 병원체 보유자 보세요. 임상적인 증상이 있으나 병원체 보유자는 있으나가 아니고 아직 증상이 없는 거죠. 그타 이 소리죠. 그리고 뒷말이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뭐만 맞다고요? 거기 2번만 맞다 이 소리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25번. 25번은 중요 표시 감염병 종류와 질병을 옳게 나타낸 거 찾으래요. 이거 다 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번은 A번 1번 맞죠?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맞은 게 아니라 1군은 A형 간염 맞는데 패스트 몇 군? 4군. 2군은 B형형 플러스 인플루엔자 2군인데 성홍열 3군이죠. 지정은 수족과 임질. 맞죠? 답 몇 번? 3번. 근데 우리가 생물 테러 이거 다 앞에 다 했으니까 답 몇 번? 3번이죠. 집에 가 풀어보시고 중요 표시 드시고 그 다음에 26번 복지부 중요 표시 생물 테러가 아닌 거 찾으래요. 댕기열은 몇 군이에요? 4군이죠. 이것 때문에 아닌 거죠. 보툴리오스는 맞죠?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댕기열 때문에 틀린 거예요. 댕기열은 생물 테러 아니죠. 그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27번 중요 표시 생물 테러로 많이 쓰는 것이 탄저예요. 몇 번 답이 4번이죠. 그 다음에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것은 패스트 맞고 브루셀라 맞고 그 다음에 보툴리움 맞고 그런데 거기 4번에 오타가 났죠. 볼라가 아니고 에볼라죠. 에볼라. 에보라, 마법의열, 황열, 두창인데 맞고 장티푸스 아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답은 몇 번? 28번에 5번이죠. 29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거 찾으래요. 1번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계획 수립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강원도 2017년 문제예요. 맞죠? 1번. 두 번째,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인구 변동 요인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 조사 인구에 관한 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진료 보호해야 되죠. 감염병 환자 맞죠? 네 번째, 우리가 교육, 홍보, 감염병에 대한 하고 정보 수집해야 되죠. 그런데 감염병 환자 격리는 아니죠. 내가 해설 붙여놨지요. 거기 47조에 보게 되면 감염병 병원체 입원하고 격리하는 것은 어떤 조치에 들어가요? 비슷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방역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해설 있잖아요. 거기 있죠? 그따 이 소리죠. 그 답은 몇 번? 29번의 답이 5번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강원도 2017년 문제 30번 중요 표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방관리를 해서 사업 내용이 아닌 거지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정보 시스템 구축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정보 수집하고 특성 분석 연구 같은 거 하지요. 그 다음에 맞죠? 네 번째,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교육 훈련하지요. 네 번째,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하지요. 그런데 감염병 환자 격리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잘 집어넣어요. 아니다 이 소리죠.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다 이 소리죠. 34번. 34번도 집에 가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어떤 것이 틀렸냐 그러면 의료인에 대한 의무와 책이 권리가 아닌 거 찾으래요. 비슷하게 어서 냈던 것 같아. 다 맞는데 네 번째가 틀렸죠. 네 번째는 왜 틀렸냐 그러면 1번이 맞는 건데 의료인 1번 보자고요.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죠. 근데 동그라미 네 번째, 의료인,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을 의무예요? 권리예요? 권리지요. 그래 틀렸다 이 소리죠. 권리고 끊어보시고 뒷말은 맞아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고 권리 이래서 틀렸다 이 소리죠. 권리인데 의무라 틀렸고 뒷말은 맞죠. 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받을 수가 있죠. 답은 몇 번? 4번이죠. 32번 중요 표시 대전 문제.
대전이 2017년 문제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몇 년 세운다고요? 5년. 그럼 어떤 것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33번 대전 문제.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잘 봐보라니까. 지금 33번이 옛날에 대전에 났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그 옆에 걸 봐지요.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표시해 주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33번은 옛날에 대전이 났던 건데 2017년에 32번이 났어요. 그럼 거기서 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 지역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더라니까 잘 보라 이 소리죠. 그럼 33번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 찾으래요. 감염병 통계 정보 관리 방안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쭉 하는데 아닌 것이 어떤 거예요? 의료용품 비축은 어느 거냐 그러면 의료용품 비축은 아까 어떤 게 한다 그랬었어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네.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안 배운 거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해서 의료비품을 하는 거지요. 그 밑에 34조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이렇게 사건으로 트라이스리죠. 그래서 아까 내가 4조, 7조, 9조, 34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설을 붙여줬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4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명 하는 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34조에서 그 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쭉 있죠. 비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거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풀고 올래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다 풀어요? 다 풀어? 다 풀어 그럼 보자고. 그럼 34번 34번은 거기 보게 되면 감염병 관리상 그럼 이제 33번 답이 몇 번이 돼요? 아까 4번이죠. 34번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기구에서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 사업지원기구를 둔다. 맞죠?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도 감염병 사업지원기구를 둔다. 맞죠? 중앙감염병 사업지원기구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맞지요? 근데 시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린 거잖아요. 시도에 보건복지부령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감염병 사업지원기구를 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얼른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본인들이 시간이 절약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만들어 본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5번 보세요. 35번은 감염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연구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래야 되는 거죠. 국가가 1번은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 예방, 전문가 양성을 하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뭐로 고쳐놔야 된다고요? 국가는 이래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답은 1번이죠. 36번 중요표시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치하거나 지칭할 때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은 누가 한다를 썼어요? 국가지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37번 중요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전문병원 이 중에서도 중앙이 있어요. 권역도 있고 중앙이 있죠. 중앙으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 옳은 거 찾으래. 어떤 거예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이런 거 쉽죠? 이런 거만 냈으면 좋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38번은 중요표시 감염병 전문병원 중에서 가로 안에 권역별 찾으래. 똑같지요. 종합병원과 뭐가 된다고? 상급병원. 금방 하니까 금방 풀리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론하고 나서 한참 있다면 안 풀려요. 그러고 나서 반복해서 외우는 거다 이 소리죠. 39번도 중요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 감염병원을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모듈 찾아라 이 소리죠. 의료자원분포 봐야 되죠. 주민의 인구 생활 패턴 봐야 되는 거죠. 감염병 빈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항만이 있나 공항이 있나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다음에 몇 번?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49번은 중앙감염병병원의 음압격리병동 시설 기준에서 옳은 거 찾으라 이 소리죠. 첫 번째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밖이에요? 병원 내예요? 병원 내지요. 그래서 가번 틀렸죠. 병원 내 거기 해설 있네. 병원 내에 구분을 해야 된다 이랬지 병원 밖에 구분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가번이 틀렸죠. 나는 건 다 맞죠. 음압병동의 공기, 배수 이런 것들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일명 뭐가 되냐 외부 건물로 전파되지 않아야 되고 일반 음압격리병상은 몇 병상? 80개. 그 다음에 중환자는 몇 개? 100분의 20. 그 다음 고도는 뭐가 돼요? 4개. 맞지요? 그럼 어떤 게 틀린 거예요? 1번이 가번이 틀린 거니까 답은 맞는 거 찾으니까 4번이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감염병
격리, 우리가 병원 지정해서 음압 격리 병상의 시설 기준 차지래요. 일반은 몇 제곱미터? 18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중환자는 몇 제곱미터? 20. 그 다음 고도는 얼마? 25. 이렇게 찍는 거다 이 소리죠. 다음 몇 번? 1번이죠. 그 다음에 42번 중앙감염병 병원에서 인력 차지래요. 그럼 의사는 6명을 하는데 우리가 체외산소 공기는 몇 명? 2명. 그래서 몇 명으로 둔다고? 10명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사는 몇 명? 21명.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와 그 다음에 체외순환장치, 체외산소 막 이런 거 축해서 몇 개? 1개. 다음 몇 번? 1번. 한 번씩 풀어보라는 거죠. 43번 권역별 감염병원에 관한 음압격리병상 시설 기준 찾아라 이 소리죠. 첫 번째 옳은 거 찾아라 이 소리죠. 일반 음압격리 병동이에요? 병상이에요? 병상이에요. 그래서 가번은 병동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병상 몇 개라고? 30개. 그래서 가번은 우리가 뒷말은 맞는데 30개는 맞는데 병동이 아니고 병상. 그래서 일반 음압격리 병상은 몇 개? 진료 치료를 위해서 30개. 그렇게 해야 나번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나번 맞죠? 그 다음에 중환자 고도는 있다 없다? 없다. 중환자 음압격리 병상은 그저 그때 일반 음압의 몇 개? 100분의 20 해서 합치면 계산하면 6개. 답은 몇 번? 나번과 답을 하니까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가서 44번 보세요. 권역별에 우리가 음압격리 병상 그 밖의 시설에서 옳은 거 모조리 찾아라 해서 있죠. 일반 음압병상은 몇 제곱미터? 18제곱미터. 중환자는 얼마? 20. 그런데 고도는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45번 권역별 감염병의 인력 기준 찾으래요. 의사 거기 감염병 분야 2명. 그 다음에 체막 쭉 해서 몇 명? 1명. 해서 4명 들어가는 거죠. 간호사 몇 명? 21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체외순환해서 쭉 이수해서 몇 개? 1개. 다음 몇 번? 1번.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46번. 중요한 건데 아직 안 했네. 그럼 됐죠? 근데 또 답을 한번 부르래요. 답도 한번 불러줘야지. 답 불러드니까 실강이 잘못 체크하나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답을 또 부르래.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답만 꼭꼭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안 된다 이 소리죠. 불러줬는데 또 부르래요. 또 불러야지. 보자고. 1번 3 2번 3 3번 1 4번 4 잘못 부르면 얼른 얘기해요. 5번 2 6번 4 7번 5 8번 5 그리고 9번 2 10번 4 11번 4 이상 없죠? 12번 2 13번 3 14 1 15 4 16 1 17 1 18 1 19 4 22 21 4 22 4 23 4 24 2 25 3 26 5 27 4 28 5 29 5 30 5 31 4 32 4 33 4 34 4 35 1 36 4 37 3 38 4 39 2 44 41 4 1 41 1 42 1 43 4 44 3 45 1 46 2 47 47 아직 안 했네. 안 했죠? 안 했죠? 46 2 아직 안 했죠? 안 했잖아. 이것으로써 이번 첫 시간을 맞추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내가 풀어줬을 때는 빨리 했으니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는 줄여서 읽었더라도 정독하면서 잘 보세요. 내가 풀 수 있는 거, 이것도 알아줘. 풀 수 있는 거 1번 있잖아요. 여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있잖아요. 본인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는 거죠. 못 풀었으면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 깨끗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본대. 깨끗하게 본다고. 몇 번 반복해서 본다고. 그 학생은 벌써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오늘 풀었으면요 1군이랑 풀죠. 며칠 있다가도 한 달 후에도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반복해서 볼 수가 없지요. 볼 필요가 없지요. 그럼 3번도 못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풀었어요. 그럼 내일 101번부터 푼다면 오늘 못 풀었던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복해서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이게 풀렸어요. 그럼 이제 모레는 못 풀렸다면 이거부터 보는 거죠. 그럼 이거가 진짜 안 풀린다. 이거는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풀린다면. 근데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노트 정리하고 깨끗하게 보면 나중에 내가 왜 열흘은 풀가동할 체력을 남겨두라 그랬지요. 그때는 지금 여기 의료직은 3과목이고 어떤 진열은 5과목 보잖아요. 이거를 하루에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과목이다, 3과목이다 그러면 3과목을 오늘 하루에 다 정리할 양만큼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반복해서 본다고 어떤 학생은 체크도 하나 안 해.
그럼 될 것 같아요? 서점에 있는 책이 나한테 들어와요? 내 책이 잘 들어오죠? 아니지요. 이걸 모르더라니까. 그리고 어떤 선생한테 물어. 몇 번 봐야지 합격하나요? 난 또 일독이거든. 거기 들었어. 일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일독하고는 오래. 일독하면 걔가 선생을 능가하는 거 도사지 걔가. 그 의료직, 보건직 하는 거냐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능력에 따라서 모르면 100번, 1000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럼 이제 오늘 했으니까 본인들 가서 정독을 하고 풀 수 있는 거 못 푸는 거를 뭐가 되는 거 체크해 놓고 나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도 딱 보고 나서 정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또 보는 것도 외워져요. 이론 정확히 보고 제목 보도 이렇게 머리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 무리는 없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시간 가시고 동영상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